안녕하세요. The Zinc of 74 as Methane Absorbent를 주제로 하여 발표를 진행하게 된 장지원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Introduction, Experiment, Research and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제의 Introduction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에서 다룬 메테인 가스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동시에 갖는 기체입니다. 이는 증류수와 반응하여 친환경적인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기체를 생산할 수 있으나 동시에 6대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메테인 가스가 대기 환경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메테인 가스의 저장법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테인 가스는 밀도와 단위 부피단 저장 가능한 에너지량인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성질을 가져 저장이 어려운 기체입니다. 하지만 흡착을 통해 기체를 저장하면 일정량의 부피 에너지 밀도를 다른 저장 방식보다 낮은 압력에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프에 메테인 가스를 흡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체 저장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모프를 설명하겠습니다. 모프는, 즉 메타올가닉 프레임워크는 화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위 구조가 반복되어 연결된 구조를 갖는 물질입니다. 이는 금속 원자나 이온이 유기리간드와 베이결합을 이루어 형성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리간드와 금속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원하는 구조의 모포를 설계할 수 있어 화면 하단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많은 종류의 모포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공성 물질로 이것의 골격을 구성하는 메탈 로드와 얼가닉 링커가 포어에 노출되어 상당히 넓은 비표 면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포는 흡착질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 다른 물질에 비해 저장 가능한 기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흡착제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이어서 징크머프 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골격은 DOBDC-4가이온과 징크 2가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화면 우측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프중 징크머프 칠사를 선택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는 징크머프 칠사가 촉매, 저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연구된 물질이고 다른 물질보다 흡착 가능한 메테인 가스의 부피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징크머프 칠사가 메테인 가스의 흡착제로서 적합한 물질인지 연구하기 위해 이를 합성하여 메테인 기체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크머프 칠사의 합성 실험은 2005년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에 보고된 방식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반응에는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질산아연과 2,5-다이하이드록시 테레프탈릭 애시드, 즉 H4DOBDC, N-다이메틸포라마이드, 즉 DMF를 반응물로 사용하였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반응물 중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산아연 사수화물과 H4DOBDC, DMF, 2프로파놀, 증류수를 취하여 250ml 삼각 플라스크에 가하여 용액을 만든 뒤 용액을 각각 6.6ml 취하여 30ml 바이알 20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이후 용액이 담긴 각 바이알을 테플론 테이프로 밀봉하여 105도 오븐에 24시간 동안 가열하였습니다. 가열 후 바이알마다 생성물의 색이 황색, 갈색, 검은색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황색 기둥형과 갈색 또는 검은색의 결정 씨앗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논문에 보고된 징크머프 칠사의 형태와 동일한 황색 기둥형의 생성물만 취하여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료의 수율은 9%로 계산되었습니다. 취해진 생성물을 DMF 10ml로 2번, 에탄올 10ml로 3번 워싱한 뒤 이를 데시케이터로 상온 진공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분석 및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합성 실험 후에는 액티베이션이 저온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료를 취해 아연이온에 배이된 DMF를 정상 끓는 점이 DMF보다 낮은 물로 치환하였습니다. 징크머프 칠사를 20ml 바이알로 옮긴 뒤 물 10ml를 가하고 3번 교체하여 용매를 치환하였습니다.
이때 바이알에 물을 가한 뒤 방치한 시간을 각각 5분, 3분, 1분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환 후 에탄올 10ml로 징크머프 칫살을 3번 워싱한 뒤 이를 데시케이터로 상온 진공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분석과 액티베이션에 사용하였습니다. 용매가 치환된 시료를 취하여 150도에서 12시간 동안 액티베이션 하였습니다. 액티베이션 후 이어서 77켈빈의 질소기체, 298켈빈, 273켈빈, 268켈빈의 메테인 기체를 이용해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실험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크머프 칫솔을 합성한 뒤 형태와 색상이 다른 각 시료를 대상으로 PXRD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측정 범위는 5도 이상 40도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얻은 플롯을 화면 좌측에 나타냈습니다. 플롯으로부터 황색, 검은색 시료의 PXRD 피크는 시뮬레이션 패턴과 피크가 일치한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갈색 시료의 패턴은 시뮬레이션 패턴에서 보이지 않는 몇몇 피크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PXRD 결과와 현미경 관찰 결과를 종합하여 황색 시료만 취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용매치환, 액티베이션 과정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해 수행한 PXRD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측정 범위는 5도 이상 40도 이하로 설정하였으나 활성화된 시료의 경우 측정 범위를 5도 이상 30도 이하로 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얻은 플롯을 화면 좌측에 나타냈습니다. 플롯으로부터 징크머프 칫사와 용매가 치환된 시료의 패턴이 시뮬레이션 패턴과 잘 맞는다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된 시료의 패턴 피크는 다른 샘플의 피크보다 더 넓게 나타났고 이것의 패턴은 매끄럽지 않게 보입니다. 이를 통해 흡착 실험 과정에서 시료의 구조가 다소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과정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해 수행한 FTIR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시 브롬이나 칼륨과 각각의 시료를 100대1 비율로 혼합한 펠릿을 만들어 측정에 사용하였고 측정 범위는 4000파수에서 400파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시료를 분석하여 얻은 플롯은 화면 좌측에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플롯을 통해 1655파수의 DMF-CO 이중결합 밴드는 용매치환, 액티베이션 이후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26파수의 DMF 탄소간 단일결합 밴드도 용매치환 이후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42파수의 DMF-CM 밴드는 모든 시료의 플롯에서 관찰됩니다. 이를 통해 용매치환 액티베이션 이후에도 DMF가 시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료의 플롯에서 카복실레이트의 대칭적, 비대칭적 신축 밴드, CO 밴드, CO 징크 밴드, 리간드 벤젠고리의 CH 밴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에 Journals of Inorganic and Organometallic Polymers and Material에 보고된 징크머프 칫사의 IR 플롯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료는 리간드인 DUBDC-4가 이온과 징크 2 플러스 이온이 배위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시료를 프로톤 NMR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측정 주파수는 400MHz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이베큐에이티드 징크머프 칫사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시료를 DMSO 0.5ml, DCl 20μl와 혼합하였습니다. 해당 화합물의 NMR 스펙트럼을 화면 좌측에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으로부터 7.188ppm에서 리간드 벤젠고리의 양성자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7.877ppm에서 DMF 카보닐 탄소에 결합한 양성자의 피크와 2.814ppm, 2.639ppm에서 각각 DMF 아마이드 질소에 치환된 메틸 양성자의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8.073ppm에서 DMF가 물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폴메이트의 프로톤 피크가 나타났고 2.142ppm에서 DMF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다이메틸 암모늄의 메틸 프로톤 피크가 관찰됩니다. 폴메이트, 다이메틸 암모늄, DMF 피크의 양성자 수를 통해 해당 시료의 DMF가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매가 치환된 시료의 프로톤 NMR 측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료를 DMSO 0.5ml, DCl 20μl와 혼합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 시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으로부터 7.192ppm에서 리간드의 프로톤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3.336ppm과 0.947ppm은 에탄올의 프로톤 피크를 각각 나타냅니다. 그리고 8.076ppm에서 포믹 애시드의 프로톤 피크가 나타났고 3.047ppm에서는 언노운 임퓨리티의 프로톤 피크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료는 임퓨리티와 DMF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액티베이션된 시료의 프로톤 NMR 측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료를 DMSO 0.5ml와 DCL 10μl와 혼합하였습니다. 화면 좌측에 시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 중 7.278ppm에서 리간드의 프로톤 피크가 관찰되었고 3.467ppm과 1.089ppm에서 에탄올의 프로톤 피크를 각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8.185ppm에서는 폴믹 애시드의 프로톤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시료에는 에탄올과 DMF가 존재하고 있고 앞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났던 불순물은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시료의 TGA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시료는 공기 분위기에서 분석되었고 측정 온도 범위는 25도 이상 700도 이하이며 분당 5도씨 온도를 증가시키며 측정하였습니다. 측정을 통해 얻은 각 시료의 TGA 플롯은 화면 좌측에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베큐에이티드 징크머프 74의 플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도 이상 약 200도 이하의 구간에서는 미세한 질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시료의 프로톤 NMR 결과를 통해 해당 구간은 시료에 흡착된 용매 DMF가 해당 구간에서 증발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DMF의 정상 끓는 점은 153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용매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롯에서 약 200도 이상 약 460도 이하의 구간에서는 리간드의 열분해에 의해 시료 질량 감소가 이루어진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분해 구간이 나눠진 이유는 포어의 과량의 DMF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이어서 용매가 치환된 시료 플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톤 NMR 분석 결과와 연관지어 25도 이상 약 130도 이하의 구간에서는 용매인 물과 시료를 워싱한 데 사용된 에탄올이 증발하여 질량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0도 이상 460도 이하의 구간은 리간드의 분해에 의해 질량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뉜 것은 마찬가지로 DMF가 포어에 흡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액티베이션된 시료의 플롯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5도 이상 약 120도 이하의 구간에서 질량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는 시료에 흡착된 물 등의 용매가 증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액티베이션에 의해 징크머프 74는 오픈메탈 사이트를 가지게 되어 공기 중 수분이 시료에 흡착되어 이와 같은 질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0도 이상 410도 이하의 구간에서 리간드의 열분해에 의해 질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플롯은 다른 시료의 플롯에 비해 리간드 열분해 구간이 단순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액티베이션에 의해 포어 내부의 물질이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분석 후 각 플롯으로부터 계산한 시료의 금속과 리간드의 몰수비를 화면 우측에 나타냈습니다. 표를 통해 리간드에 대한 금속의 비율이 용매 치환과 액티베이션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성된 징크머프 74의 워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어서 징크머프 74의 EA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이론값과 함께 화면 중앙의 표에 나타냈습니다. 분석 결과, 시료의 이론값과 달리 미량의 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액티베이션 후에도 시료로부터 DMF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된 시료의 NMR 결과를 고려하여 시료가 물 DMF 에탄올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 각 성분의 몰수비를 계산한 결과를 화면 중앙 하단에 나타냈습니다. 이를 통해 징크머프 74에 많은 양의 물이 배위되어 있으며 리간드에 비해 금속의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TGA에서 얻은 금속과 리간드의 비와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액티베이션 후 3개월의 간격을 두고 EA 분석을 진행하여서 시료가 공기 중 수분에 오래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질소 흡착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77켈빈에서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플롯을 화면 좌측에 나타냈습니다.
BET 표면적과 랭미어 표면적이 상당히 작게 나타났고, 특히 BET 표면적의 오차율은 83%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플롯의 개형이 논문에서 나타난 IUPAC 타입 1과는 차이가 있는 IUPAC 히스테레시스 H4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형은 시료가 좁은 슬릿형의 포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XRD 결과를 고려하면 흡착 과정에서 그 구조가 다소 파괴되었으며 징크만프 칠사의 액티베이션이 충분하지 않아 포어에 DMF 등의 물질이 흡착되어서 포어가 이론과는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테인 합작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실험 온도는 298켈빈, 273켈빈, 268켈빈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플롯을 화면 좌측에 나타냈습니다. 질소 흡착 결과와 마찬가지로 메테인 흡착량이 매우 적고 모든 측정 온도의 흡착 곡선과 탈착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크머프 칠사의 기공이 이론에 비해 그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이 원인이라고 예상합니다. 298켈빈과 273켈빈의 결과를 토대로 흡착 엔탈피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클라우시우스 클라이페론 방정식을 이용하여 화면 우측의 플롯을 얻었습니다. 해당 플롯은 일반적인 엔탈피 플롯과 그 개형이 다릅니다. 이는 해당 시료의 포어 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계산된 엔탈피는 15.9kJ/몰이었고 이것의 오차율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연구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성 실험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된 징크머프 칠사 중 논문에 보고된 것과 같은 생성물이 적었고 이로 인하여 수율이 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이알마다 생성물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합성 반응 시 온도 전달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적은 양의 징크머프 칠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포어에 DMF 등이 흡착하여 포어의 크기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 특히 기체 흡착 실험의 결과가 이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생성물의 워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징크머프 칠사의 합성 실험이 재현되지 못해 선정한 흡착제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